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독서 논술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프로그램 안내 같은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학습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단연간의 경험과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5, 6학년 진짜 고민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년 때까지는 앞으로 아이가 학습하고 남아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네, 훨씬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뭐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촉박해지기 시작하죠. 뭔가 이제 큰일 난 것 같고 또 실제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5, 6학년 때 학습 습관과 수준이 거의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들 결정론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을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이제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학원을 많이 다니게 돼요. 네. 학원을 많이 다니는 그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불안이죠. 어, 그래서 내가 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어이쿠 심각하구나. 야, 너 이거 다녀야겠다. 저거 다녀야겠다. 너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그 사교육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빠른 변화와 발전들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이제 또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라는 압박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5, 6학년 아이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고 가르치면서 또 저희는 보통은 이제 5,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기본 다녀요. 거의 90% 다닙니다. 중간에 떨어진 아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 중학교 때 그게 이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는 건 그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통계치로는 틀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만 충분히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공부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가져야 되는데 보통은 사교육으로 밀어 넣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사교육의 기본 세팅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천기누설에 가까운데. 네, 저도 사교육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학원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략 70%의 아이들은 깔아주는 아이들이다라는 입장을 학원들이 갖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을 확보해 두고 상위권 아이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학원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위권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의 문의가 오고 학원을 들어와요. 그래서 깔아주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발전 성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1, 2년 지나면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영어학원 바꿔, 수학학원 바꿔, 옮기죠.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요. 어, 이렇게 해서 몇 년 뺑뺑이 돌다 보면 학습은 학습대로 안 잡히고 학원의 배만 불려준 이런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심각한 얘기로 시작했죠. 네, 변화 가능성이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좀 더 적절한 객관적인 그런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였구나라는 것이 견적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5, 6학년은 그것은 확실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잘한 줄 알았는데 뭐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 큰 걱정 없겠구나. 이런 분들보다는 네. 우리 아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견적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걱정스럽죠. 그렇지만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이 짐으로 지워지기 시작하면 학습의 최악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어려워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네. 나 우리 애가 그래도 상위 10%는 된 줄 알았는데 하위 30%여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요. 네, 며칠 잠 못 잡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절대 아이에게 얘기하면 안 되고 스스로 극복하셔야 될 마주쳐야 될 객관적 현실이에요. 자, 그다음은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고 출발선을 잡아 가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원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하위권 아이들 제 기준에서는 뭐 그냥 그 70%, 60%, 70% 밑으로는 다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끊어서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등 떠밀어 보내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밀착 지도가 필요해요. 초등학교 중학년 때까지는 어떠냐면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아이들은 잘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다시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고학년 올라가잖아요. 사춘기도 시작되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옆에 애가 끄덕거리면 끄덕끄덕. 옆에 애가 리액션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 나도 놀란 척. 네. 재밌어 하면 못 듣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깔깔깔 나도 웃는 척. 이걸 해줘요. 그러다가 한 번씩 딴소리를 던집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안 걸리죠. 학교 교실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이 일대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하고는 소그룹 수업을 하다 보니까 딴소리 하면 바로 걸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딴 세상에 있다가 못 알아듣고 있으면서 알아듣는 척 하는구나. 몇 번 눈여겨보고 적발한 다음에는 그건 수업 시간에는 절대 까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밀착 지도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수업이 이 지문이 얘하고 현재 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집중하고 잘 따라와서 극복할 수 있다 여겨지면 그냥 둬요. 근데 얘는 이대로 3개월, 6개월 밑밥 간다 싶으면 저는 1대1 지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실제로 그런 솔루션을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1대1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빨리 극복 가능하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에서는 5, 6학년 때 교과서 읽기 진짜 중요해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 읽기 하는 시간을 좀 지루해 합니다.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 뻔한. 그런데 중하위권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네. 쉬워요, 다 봤어요. 한데 핵심 물어보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네. 교과서 읽기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바로 적발할 수 있어요. 네. 알고 있는 척 넘어가려 그러면 범법자입니다. 적발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자 정성스럽게 다시 읽어봐.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봐. 그러면서 시간을 둬요. 다른 아이들보다 느립니다. 빠른 아이들 옆에 이 아이를 앉혀두면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면서 아는 척 극복한 척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밀착지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대형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 학원에 보내면 절대 안 되십니다. 네, 밀착 지도할 수 있는 학원. 대형 학원에서도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좋고요. 아니라면 조금 작은 규모의 학원에 보내셔서 좀 그런 개별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5, 6학년 교과서가 뭐가 어려워요. 금방 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중상위권 뭐 상위 이제 한 30% 안쪽인 것 같다. 완전 잘하진 않는데 그 정도인 것 같다. 그럴 때는요. 검증된 브랜드 학원에 보내시면 좋습니다. 얘는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알고 공부하는 습관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원에 보내 놓으시면 학습량을 밀어주는 대로 어느 정도 그게 축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최상위권이다. 예, 최상위권 아이들은 학습 주도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실 때 그 아이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 이거 맞냐? 너 괜찮냐? 그때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셔야 될 건 학원 선생님의 수준입니다. 작은 교습소일 수도 있고 대형 학원일 수도 있지만 학원 선생님의 수준, 네, 그 수준이 어떠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스파크가 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보통은 대형 학원에서는 좀 쉽지 않아요. 최상위권 그룹만을 따로 취급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원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그런 곳이 잘 없다. 그러면 드물긴 하지만 작은 교습소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학원 절대 보낼 필요 없고요. 영어 수학 정도 하면서 고급 독서 고급 독서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이 워낙 더 이 5, 6학년 되면 학습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학원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또 개별적인 상의, 굳이 독서 논술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문의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전 과목에 대한 학습에 여러 가지 관심과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제 독서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5, 6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정말 1도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급 어휘 습득입니다. 이거 안 되면 5, 6학년 때 고급 어휘, 그러니까 개념을 담고 있는 한자어 중심의 추상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그런 어휘 습득이 5, 6학년 때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중학교 때는 성적 올리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국어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 과목이에요. 허덕허덕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냐면 그 기반이에요. 이게 고급 어휘가 없는 상태에서의 학습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지금 요거예요. 제가 목소리 톤이 지금 약간 경황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경험해서 그래요. 자, 생각보다 아이의 학습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신 어머니들은 학원 뺑뺑이를 막 돌려요. 그러면서 그 학원들에서 학습량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얘들은 그 학습량을 감당할 만한 아직 공부 준비가 안 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허덕허덕 하면서 무슨 시간이 없어지냐면 독서 시간이 없어집니다. 네, 독서 시간이 없어져요. 기껏 독서를 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냥 그 애들이 빈둥거리고 있으면 야! 너 그만 놀고 책이라도 읽어. 그러면 학습에 허덕이는 아이들은 책이라도 읽을 때 무슨 책 읽을까요? 유토피아 읽을까요? 톨스토이 읽을까요? 아니죠. 쉽고 재밌는 거 골라 읽어요. 그러면 문해력은 거기서 향상되지 않습니다. 고급 어휘는 절대로 거기서 습득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또 방에 들어가 영어 숙제, 수학 숙제, 영어 숙제, 수학 숙제. 많은 아이들이 이 5, 6학년쯤 되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독서 과제 못 해왔어요. 근데 저는 독서를 숙제다, 공부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독서는 어떤 패턴이고 습관의 영역이어야 하는 거지 이게 공부다라고 보진 않아요. 독서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숙제는 줘요. 유일하게 제가 내는 숙제가 아시겠지만 독서 숙제인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아이들이 다수예요. 물론 가끔은 네, 두어 명은 있습니다. 꼭 시간 없어서 못 읽었어요. 딱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너는 시간이 없지 않았다라는 아주 그 증명을 해줘요. 놀 거 다 놀았다. 어, 그런데 과반은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겠다 싶은 마음, 짠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고급 어휘 습득은요. 어떤 그 채널이 있을까요? 일단 일상에서는 고급 어휘를 안 쓰니까 안 들어요. 학교에서도 이 다수의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고급 어휘 습득할 수 있는 건 글쎄요. 크게 두 가지 채널밖에 없죠. 하나는 네, 미디어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무슨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이런 거 듣겠습니까? 심야 토론 막 그 학자들 나와서 강연하고 그런 그런 거를 본다면 뭐 EBS에 뭐 명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죠? 그런 거 보면 고급 어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는 한계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러면 뭐가 남냐? 독서죠. 고급 독서예요. 네. 이때부터는 정말 그게 중요한데 시간을 들여서 야, 이 문장은 어떤 뜻일까? 이 어휘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가가 머릿속에 그림이 잡힐 때까지 램프가 뿅 켜질 때까지 조금 어, 휘리릭 읽을 수 있는 책보다는 어느 정도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런 걸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급 어휘는 펑크난 상태에서 네, 학원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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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년 밑밥 깔고 그리고 중학교 갑니다. 네,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절대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못한 상태. 왜요? 고급 어휘는 재료예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겠어요? 자, 생각의 재료가 쌓여야 되는 이 5, 6학년 고급 읽기. 네, 이는 고전이죠. 네, 저희 학원에서 고전 읽기와 또 6학년 때 하고 있는 비문학 신문 칼럼 읽기를 통해서 고급 어휘에 아이들이 계속 노출되게 하고 저도 일부러 수업 시간에 5학년부터는 한자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일부러 써요. 쉬운 표현 잘 안 합니다. 고급스러운 표현 아이들에게 계속 귀로도 노출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넘버원, 넘버원. 어, 이 고급 어휘를 5, 6학년 때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독서의 시공간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5, 6학년은 산만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원래 우리 애는 원래 산만했는데요. 네, 더 산만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뇌 발달의 과정에서 이제 시각 정보가 무지하게 중요해지는 그래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들 관심 없었던 것들 관심 없던 사물들의 시선이 가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울 앞에도 자주 서고 네 옷에도 민감해지고 시각이 예민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정말 좋은 습관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책상 정리하는 겁니다. 예, 공부하는 책상 위에 지금 공부하고 숙제하는 필요한 것 외에는 치우게 하는 거. 예, 제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초등 저학년 중학년들 중에 그 습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뽀시락거리는 뽀시락 제 말에 집중을 못하고 비닐봉지 쓰레기 가지고 뽀시락 지우개 가루 뽀시락 네, 눈에 걸리면 바로 버리게 하고 바로 치우게 합니다. 그러면 또 물통 들고 뽀시락 옆에 치워 계속 그것을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걱정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학원에서 제 잔소리를 듣고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교실에서 뽀시락 옆에 낙서 끄적끄적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5, 6학년이 됐다. 야,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책상 정리, 책상 위에 다른 거 다 치우시되 제일 치워야 될 게 무엇일지 아시겠죠? 네, 그놈입니다. 그 녀석이에요. 스마트폰. 무조건 스마트폰은 같이 책상 위에 갖고 들어가 있지 않도록. 네, 때로는 인강을 듣거나 또 단어를 찾거나 뭐 그래야 돼서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럴 때는 자주 감시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불쑥 들어가 보기도 하시고 필요합니다. 또 아이하고 어, 통제라기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이야. 너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습관은 고쳐야 되는 거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영상은 앞에 틀어놓고 네가 여기서 지금 수학 문제를 푼다면 뮤직비디오는 여기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풀리겠니? 단어가 외워지겠니? 끄고 하자. 그냥 꺼라고 하기보다 끄고 하자. 설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SNS예요. 5, 6학년이 SNS 하면 진짜 안 돼요. 이건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다 답이 나오고 있죠. 호주도 덴마크도 15세인가요? 네. 15세인가요? 16세인가요? 그 나이까지는 아예 법으로 SNS를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회 관계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필요한 자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SNS가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사회적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이다. 그러면 SNS는 무조건 금지. 예. 그래도 보호자가 허락하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나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아이는 유튜버가 꿈이라서요. 유튜브 자주 보고 영상 만들고 자주 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얘가 공부하는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유튜브 조회수와 유튜브에 라이크가 몇 개가 더 올라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다면 그거 중단시켜야 돼요. 네, 적어도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고, 창의적으로 뭔가 만드는 시간은 만드는 시간이에요. 구분돼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래도 치워야 되지만 5, 6학년 때는 진짜 산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강조점을 드리면, 학원에 보내실 때 이제 그 5, 6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아요. 책을 놓고 오거나 뭘 안 챙겨 오거나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왜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안 챙겨줬네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갖고 오라고 할게요.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5, 6학년은 알아서 챙기게 하셔야 됩니다. 책을 두고 가서 야단 맞는다, 야단 맞으라고 하세요. 숙제를 안 해와요. 숙제를 안 해와서 너 왜 이번에 안 해왔어?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해줬는데요. 엄마가 생글 다니니? 네가 다니니?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5, 6학년 때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의 주체가 이제는 너가 돼야 돼. 그래서 네가 챙길 거 챙기고, 네가 할 거 하고, 그게 안 됐으면 네가 책임지고. 네. 야단 맞고 힘들어도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스로 반성도 하고, 그래야 자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절대 챙겨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건망증이 좀 우리 아이가 특별히 심하다 그러면 가끔 한마디씩 해주실 수는 있겠죠. 네. 어떤 아이는 학원 가는 시간을 까먹기도 해요. 네. 그럴 때는 뭐 알람을,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어디에 알람을 좀 맞춰놓게 하셔서 그것도 알람 소리 듣고 자기가 나 이거 갈 시간이구나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셔야죠. 네. 그래서 자꾸 학습 과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챙기도록 하는 것도 5, 6학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 못 잡아놓으면 중학교 가서 계속 펑크 나요. 중학생인데 책 놓고 오고, 중학생인데 멍 때리고 오고, 중학생인데 그래요. 그랬던 사례도 있어요. 5, 6학년 때 이 잔소리를 무지하게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결국 왜 안 고쳐질까 보니까 엄마가 늘 뒤에서 챙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바빠졌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계속 책을 또 놓고 다녀요. 왜냐면 엄마가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야단을 빡 쳤죠. 야! 너 집에 가서 당장 책 갖고 와.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애 힘들게? 그래서 그만 보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첫 사례예요.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네,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챙기는, 자기 학습을 관리하고 챙기는 그것이 5, 6학년 때 만들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는 것을 부모가 계속 방해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미래의 자존감을 훔치는 것이다. 또 굉장히 센 얘기긴 한데 아주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 셋을 지금 키워냈고 정말 몇백 명의 5, 6학년 아이들을 10년간 겪었기 때문에 진짜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네, 너무 큰일 나지 않았어요. 네, 좀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 견적이 나왔다. 너무 심하게 우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심하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맞는 선생님, 맞는 책, 맞는 방법, 요것만 잘 매칭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빵빵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생글에 또 믿고 맡겨주시면 특별하게 5, 6학년 신경 많이 쓴 학년입니다. 6학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요 다음 이 영상에서 교육 프로그램 안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